DRX 대 젠지의 첫 번째 중요 장면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체력 한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받고 조금만 이 상황에서 건드려주면 보면은 이거 깨는 것도 DRX가 예. 먹어놓은 전력으로 그렇습니다. 2차까지 뚫는 판단을 합니다. 일차 그래서 날렸다. 부족했던 골드를 많이 챙겨가는 상황. 이런 거 보여요. 젠지도 그냥 내주면서 바텀에 힘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2차까지 타워를 깼죠. 열애. 그리고 이제 정비하고 이제 그라가스가 먼저 미니맵 보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시야다가 네. 오. 자, 그래서 치열하게 이 시야 싸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리엔 선수가 좀 나오니까 위치가 그래서 DRX가 지금 거든요. 킹에서 넘어오면 걸고 있죠. 그래서 예. 그리고 여기까지 상황 보면은 먼저 시도를 해서 멋지게 스레시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형 자체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고요. 근데 미니맵에 잘 보시면 여기서 트린다미어가 바로 강가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적 레드 쪽 뒤로 돌아서 오고 있는 장면 보시죠. 그래도 그라가스 나름 자, 단단하거든요. 백트린. 예. 네, 트린. 아, 이렇게 스파게티 사다가 네. 역장. 연달아 파고. 와, 피.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다이렉트로 갑니다. 리엔지가 스레시 그라스 술통 던지기로 잡고 나서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트린다미어 등장. 그리고 비에고가 그라가스를 먹고 이니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연달아 들어가고 있는 피넛 선수의 비에고, 뒤로 진입하는 각이 정말 예술이었죠. 그리고 베릴 선수의 럭스를 잡고 여기서 빅토르의 속박을 맞춰주면서 마무리까지. 와, 빅토르 뒤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오늘의 1세트 명장면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넛 선수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도란 선수의 그 뒤쪽을 잡는 포지션 너무 좋지 않았나. 도란의 트린다미어, 도란다미어 역할 칭찬해주고 싶네요. 1세트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무난하게 지금 틴짜오는 리시를 받고 시작하고 있고, 리시는 혼자서 정글링을 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았을까요? 피넛 선수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피넛 선수가 좀 지나가면서 나 바이게 먹는다라는 모션이 나오고 있고, 이때 중요한 거는 직스 레오나가 미는 타이밍. 만큼 상대편이 제대로 노린 수를 던졌습니다. 통했고요. 현재 이렇게 되면은 먼저 미는 쪽이 레벨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 룰러랑 리엔 선수는 지금 33렙이고요. 스포트 베릴 선수는 2레벨, 이 경험치를 먹어야지 33레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빠르게 다이브가 들어갑니다. 리엔 선수의 이 스킬로 들어가서 빠르게 데프 선수를 녹여주는 모습. 와, 음파가 사실 저는 적중률이 너무 좋죠. 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킬 자체가 워낙 잘 들어가서 하나 더. 마무리까지 해주면서 2대1 다이브를 이거는 진짜 성공하는 스킬 샷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다이브인데 정말 잘 성공했어요. 아펠리우스가 정화 전멸이 있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땄어도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 다이브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점, 오늘의 키포인트 2세트 장면이 되겠네요. 이거는 뭔가 설계하고 들어오기 자, 오늘 기대를 모았던 젠지 스토브리그의 우승자 젠지팀의 경기력을 봤었는데, 와, 그만큼의 경기를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브리그 우승했다, 그리고 스크림 뭐 일왕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었는데, 오늘 경기 자체가 진짜 숨막히는 경기력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뱀픽 이런 거 뭐 별로 필요가 없었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라인전 무난하게, 그 다음에 득점도 보면은 거의 다 젠지가 좀 득점을 좀 많이 했거든. 힐 득점 이런 것들 젠지가 좀 무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 스노우볼 속도 또 엄청나게 좀 굴려주면서 이래서 젠지가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게 좀 보여줬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전 젠지와 다른 느낌은 체급을 좀 더 올렸니? 좀 더 올렸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강력한 체급의 젠지 느낌을 다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충족되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선수 한 명 한 명 가볍게만 살펴보면, 오늘의 또 POG를 받았던 피넛, 피넛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그렇죠. 역시 너신의 이 플레이는 여전했다. 그 첫 세트 그 비에고 플레이, 환상적인 심장 파괴자 궁극기를 활용해서 상대 챔피언을 통해서 그라가스나 럭스 이런 챔피언들 이동해서 또 스킬 깔끔하게 쓰는 플레이들 좋았고요.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이브 완벽하게 성공, 특히나 리신으로 음파
리신이 가장 중요한 게 음파인데 또 음파 또 잘 맞춰주면서 다이브하는 플레이까지 또 과감하게 또 용 스틸도 들어가고요. 역시 피넛다운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건 또 POG 받았던 리엔지 선수인데 리엔지 선수 같은 경우가 이게 강팀에 있을 때는 본인만의 색깔, 창의력, 그 다음에 엄청난 노밍, 그다음에 시야 장악 이런 게 좀 장점으로 좀 떠올랐었는데 좀 약간 팀이 좀 무너지는 팀에 있을 때는 단점이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장점이 보이는 그런 경기력이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발 풀린 리엔즈 못 막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날개 달린 리엔즈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홀로월 지금 날고 있는 그런 느낌의 리엔즈 선수 경기력이었고 확실하게 장점은 뭐냐면 빠른 움직임을 통한 이 로밍 플레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서포터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또 라인전에서 또 스래시 또 잘 사용 선고 맞춰서 킬도 냈었고요. 다이브도 또 계속적으로 그 레오나 좀 인상 깊었는데 아펠리우스 타겟팅 제대로 좀 해주면서 득점했고 그 다음에 또 전멸 없을 때 또 전멸로 물면서 거의 바텀을 파괴시켜버리는 좋은 경기력까지 나왔네요. 더불어서 룰러 선수의 오늘 직스까지 보여주면서 룰러도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룰러 직스 보기 좀 힘든 그런 챔피언인데 어쨌든 멤버 바뀌고 나서 또 새로운 코칭 대포가 오고 나서 새로운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도란 선수는 진짜 그 무력의 도란의 느낌이 났었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세트 개인적으로 정말 트린다미어 도란다미어의 포지션 와 이거 하나로 그냥 게임을 완전 터뜨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1세트에서 너무 잘한 선수로 저는 도란 선수를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경기력으로 젠지 오늘 지금 완벽한 경기력이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통할지 좀 모르겠어. 팬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성장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비 선수가 왜 이렇게 제가 늦게 언급을 했냐면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니까 초비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슈퍼플레이 해줘야 돼. 이게 필요가 없었어. 그냥 코르키 잡고 성장하는데 게임이 이기네?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생명이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비 선수 언급이 늦었는데 그렇지만 초비 선수 오늘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빅토르와의 그 라인전 딜교가 아니라 라인 푸시하고 집 가고 다시 푸시하고 집 가고 템 깔끔하게 주포 먼저 가는 그 플레이 주문포시아 먼저 사오면서 무난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이 초비 선수 무섭다. 개인적으로는 이 초비 선수의 코르키 이거 이렇게 무조건 해도 되는 픽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팀과의 그런 미드 그러니까 좀 잘하는 더 미드 있잖아요. 그런 미드랑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거면은 그냥 코르키가 최고의 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했을 때 지금 미드 코르키보다 캐리력 높은 챔피언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초비 선수의 코르키가 언제까지 좀 쓰일지도 매우 궁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젠지팀 자체는 젠지 팬분 여러분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결승은 무조건 가야 되고요. 앞으로의 경기도 화끈한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무조건 우승해야 돼. 여기서 준우승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난리 나죠. TRX 지금 초비상.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첫 경기 리브 샌드박스와 그 역전패가 너무 좀 뼈아프다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 좀 있는 그런 경기력 후유증이 좀 있었고 좀 많이 경기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 왜냐면은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었는데 초반에 이런 좀 본인들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경기를 날려먹었고 그 다음에 연이어 또 강팀과의 경기 이게 또 대진표도 은근히 중요하거든. 근데 오늘 또 젠지 만나서 힘없이 무너지고 다음 경기 또 T1 물론 이제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강팀과의 경기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선수들이 좀 자신감 상실 그 다음에 이제 멘탈 파괴 멘탈이 좀 무너지는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들 좀 빨리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거의 경기 때마다 2연패로 시작했는데 이게 승리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겨야지 본인들의 뱀픽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지금 핵심은 바텀이야. 어찌됐든 데프트 베릴 선수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보여줬어. 뭐 케이틀린, 럭스 픽으로 좀 보여줬지만 너무 아쉬웠던 거는 럭스가 만약에 쓰레쉬한테 끌리지 않고 전멸을 써서 살아가서 계속 푸시하는 경우가 나와서 했더라면 조금 더 1경기가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더라면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코르키 트린다미아가 성장하기 전에 충분히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중간중간 이렇게 뭉치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안타까운 그런 경기력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네. 지금 어쨌든 지금 바텀 핵심 메타에서 정글이 바텀이 밀리면 특히나 2세트 같은 경우 뭔가 하기 좀 힘들어. 왜냐면은 정글 동선이
다 노출. 그래서 막 펠시 선수가 엄청 못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쪽 측면에서는 조금 더 팀파이트 쪽으로 연계가 같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데프트 베릴 플러스 펠시 선수가 확실히 바텀을 좀 파괴시키는 쪽으로 좀 가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펠시 선수가 약간 좀 멘탈 쪽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은 좀 보였거든. 경기력 측면보다 난 걱정되는 게 약간 좀 급하고 감정적인 느낌의 경기력. 1경기 때도 탑 2차까지 압박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현상금 먹고 빠지자, 이런 팀적인 콜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펠시 선수가 잘할 때 신이 나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데 말렸을 때 경기력은 좀 계속 다운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작년에 또 우리가 봤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체카 선수 좀 이 경기는 약간 좀 무죄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팀이 좀 터졌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지만 보여줘야 됩니다. 연봉이 뭐 20억 이거 아닙니고 여러분들. 연봉이 10억이 넘는 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의 좀 몸값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아직은 좀 LCK 좀 적응 중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워낙 또 알다시피 LCK 미드가 미쳤잖아. 못하는 미드가 없어. 지금 뭐 탑으로 전향한 도부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뭐 손생활 하고 있지 않지만 뭐 플라이 선수라든가 그 선수들이 절대 미드에서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었다 치고 다음 주에는 그 제카의 그런 팀의 좀 그 태급에서 나오는 그런 좀 강인함이 실제 게임 내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해설진 분들이 스토브리그 준우승으로 뽑았던 DRX인데 경기력은 지금 현재 준우승 팀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빠르게 좀 승리를 통해서 이런 좀 아쉬운 모든 이런 면들을 한 번에 샥 날려버리는 그런 DRX가 됐으면 좋겠네요. 프레드 프리온과 T1의 뱀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4명이 약간 포킹할 수 있는 조합으로 완성이 됐고, 프레드 프리온은 카밀 갈리오, 카갈 조합, 그리고 신짜오 레오나, 이니시가 강력한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픽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본인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라움이 어땠을까? 또 레오나 브라움이 또 바텀에서 항상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브라움을 좀 원했는데 마지막 라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픽이죠. 본인들이 이니시가 너무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분리할 때 역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니시를 좀 섞어주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브라움이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각 라인전을 보게 되면 제이스 카밀, 제이스가 주도권, 그 다음에 라이즈 갈리오도 라이즈가 주도권. 여기서 라칸을 해버리면 오히려 바루스 레오나가 주도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브라움 정도로 충분히 반반 가는 그런 운용을 해줬더라면 니달리가 발이 풀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픽 자체는 1세트는 포킹을 얼만큼 때리고 시작하느냐, 프레드 프리오는 어떻게 한 번에 확 거느냐, 그런 뱀픽이었네요. 개인적으로 1세트 가장 핵심 포인트 소리를 좀 넣을까요? 본진 라이즈 만화 채울겸.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프레드 프리온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기서 모건 선수가 제우스 선수를 잡아주면서 전령을 가져가는 이 플레이가 핵심 플레이였다. 그리고 연계되는 플레이까지 볼게요. 플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라인전 계속하면 불리하다. 프레드 프리온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텀 다이브를 설계, 완전히 서로가 전력 풀어서 바텀을 깨버리겠다. 라이즈가 이 판단이 매우 좋은 프레드 프리온이 준비된 전략이 아닌가. 상대 조합이 시간이 갈수록 라인전을 줬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라인전을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탑은 다이브를 당했지만 본인들이 바텀 다이브를 성공을 하는 모습. 갈리오의 멋진 등장이 눈에 띄네요. 스킬 연계까지. 그래서 라인전이 끝나면서 오히려 상대가 더 센 라인전을 빨리 끝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준비된 전략으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1경기는 프레드 프리온 칭찬. 자, 2세트 뱀픽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와 있는 챔피언들만 봤을 경우에 진 라이즈 챔피언, 그리고 아펠리우스 빅토르. 와, 이거는 시간 지나가면은 T1이 이길 수밖에 없는 조합. 그리고 앞라인에는 서로 지금 탱딜 약간 예전 메타가 지금 돌아왔는데요. 틴짜오, 나르, 노틸러스, 그리고 디에고, 그라가스, 서포터, 세트까지 충분히 서로 탱딜은 되는 탱, 그리고 이니시가 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결국 후반 갔을 때는 챔피언 밸류가 높은 T1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드 프리온은 이 라이즈를 통해서 바텀 다이브를 시도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이길 수 있는 조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이라이트 장면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까지 상황 보면 프레드 프리온이 훨씬 잘하는 게임 같죠. 먼저 나를 물면서 득점하는 모습, 매우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그래서 게임 자체는 괜찮았죠. 여기서도 라바 선수와 엄티 선수의 연계 플레이로 페이커 선수의 빅토르를 잡는 모습까지.
지네오링스 인장마크 보이고요. 자, 여기서 멋지게 그라가스 술통 폭발로 날려주고 비에고가 스틸. 와우, 첫 번째 바론 스틸 당했습니다. T1.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용싸움. 너무너무 중요했던 용싸움이었고요. 자, 이니시 자체는 서로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에 남아있는 선수들, 아펠리우스 앞전멸 눈에 띄네요. 결국에는 T1이 이기면서 우리가 이긴다, 게임상으로. 여기서 집에 가려던 세트가 와서 다시 또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즈가 하나 보여주나 했는데 아쉽게 보여주지 못하고 여기서 또 패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유리한 거는 T1. 그런데 또 변수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진의 커튼골 네 번째 막타가 정확하게 900 이상의 데미지를 하면서 또 스틸을 하고요. 이 장면 나오기 전에 핵심 장면인데 이제 사이드 운용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T1이 약간 상대를 좀 몰아내면서 먼저 다시 빅토르 좀 뭉쳐주는 모습, 이때 T1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빅토르가 죽긴 했지만 최대한 딜을 놓고 나서 라바 선수가 죽게 되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는 세트가 잘 들어와서 구마유시를 마크를 했지만 앞라인 나르가 다시 메가나르가 되면서 앞라인에서 좀 이득을 보고 결국에 구마유시가 마무리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네요. 먹었어. 자, 마지막 장로 싸움. 이게 안 돼. 한타가 되지가 않아요. 먼저 치고 앞라인 걸어서 상대 마무리. 네, 바로 뻥. T1의 2세트 승리를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못 참겠어. 자, 3세트 뱀픽에 왔고요. 솔직히 라이즈를 뽑은 양 팀이 졌기 때문에 라이즈를 서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프레드 프리오는 라이즈 밴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베이커 선수의 백스. 맞습니다. 드디어 막픽으로는 이제 그웬을 가져가면서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 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챔피언 스택은 아펠리우스, 그웬 등이 쓸 수 있지만 요즘에 이 코르키의 딜이 어마어마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킹 조합을 완성을 한 프레드 프리온이 무난하게 반반 이상 가면서 코르키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게임 하이라이트 보실게요. 바텀에서 계속 치열하게 싸웁니다. 먼저 오노 선수가 와서 득점, 전멸 먼저 쓰면서 레드 묻히고 2큐로 마무리. 그리고 또 신짜 오거죠. 아유, 또 왔다 서로 막. 올 때마다 죽는 소리 나요. 이러니까 정글러들이 아르반도 근처에 있었는데 먼저 온 신짜오의 승리. 정글도 근처인데 순식간에 끝나니까요. 이런 데서 이 안타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었는데 프레드 프론이 본인들이 약간의 먼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해서 먼저 쳤었는데 생각보다 T1의 용의 합류가 빨라서 여기서 한타를 지고 나서 좀 무너진 게 너무 아쉬운 첫 번째 상황. 구조상 시원이 좀 이득 보는 구도였고요. 그렇죠. 페이커 선수는 잡았지만 앞라인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패배를 했고요. 밀리니까요. 또 결국 드래곤의 싸움. 이 장면은 오늘 정말 아쉬운 장면. 자, 포킹이 잘 들어갔어요. 정말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천천히 춤추면서 포킹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곤의 그라가스가 구마유시를 노리는데 잘 피했고요. 그리고 코르키가 날아가는데 딜이 조금 안 들어가고 룰루의 변이, 그리고 아펠리우스 커져라. 코르키 죽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안타. 다 안 돼요. 다 안 돼 진짜. 맞습니다. 너무 아쉽죠. 4명이네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결과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코르키 선수가 좀 다르고 또는 이제 그라가스가 진영 붕괴를 시키고 이쯤에 궁을 던지고요. 그러면 진영 붕괴가 되죠. 거기에 코르키가 슈퍼 발키리로 나누면서 앞라인 정리하면서 갔으면 바로스 코르키 포킹 조합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선수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줬어요. 됐었으면 슈퍼 플레이였죠. 야 이거 앞에 전멸 없다. 다 먹자. 이거 다 먹자. 이거 가자. 진짜 아니. 코르키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예. 반대로 T1은 구마유 선수가 슈퍼플레이 했죠. 상대가 더 넘어지 못하고. 와, 이 장면은 페이크 선수의 백스와 자르반의 연계 플레이. 와, 라이트.
좋은 장면이었고요. 거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오너 선수도 순간 유리해버렸습니다. 2km 살아가고 전멸로 죽긴 했지만 모건 선수를 잡게 되죠. 오늘 또 제일 아쉬운 장면, 여기까지는 잘 보시면 코르키가 현재 슈퍼 발키리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보세요. 룰루를 잡고 나서 발키리가 자, 가야죠. 끝이 나고 이때 슈퍼 발키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슈퍼 발키리로 페이크 선수를 딱 가르면서 가려고 했는데 짧은 발키리가 됐고 따르라. 여기서 너무 앞에 벡스 W 그리고 자르반의 기창풀로 마무리되면서 코르키가 죽어버리는, 그리고 아펠리우스가 계속적으로 정리. 와, 이 안타 정말 T1 입장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안타가 아니었나. 네, 당해보니. 예,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1초만 더 있었으면 게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치열한 경기, 재밌는 경기. 와우. 나각 잡아볼게. 공대 너무 나와있네. 살짝 봐줘. 엑소 공도 살짝 봐. 3저격 생각. 맞아. 맞아. 마지막 또 화끈하게 오너 선수가 이니시로 마무리 장로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대로 자, 게임은 저건 내 거다. T1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뒤에 슈퍼 개인적으로 좀 플레이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페이크 선수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유니폼을 던져주는데 이때 보면 이 점프에서 실력이 부분이 같이 페이크 선수 유니폼을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타섰네요 정말. 네. 누가 가져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정말 뭐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프레디 프리온 대 T1의 경기. T1이 패승승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1위로 현재 올라갔네요. 오늘 경기 첫 경기부터 심상치 않았거든. 프레디 프리온이 그런 준비성이 좀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면서 T1이 좀 말렸고, 또 2세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와 진짜 양 팀 다 좀 피 튀기는 약간 철전 그런 경기 속에서 결국에 승자는 이제 T1이 됐죠. 이게 약간의 좀 결국에 이겨야지 강팀이 되는 거였는데, 오늘 T1은 승리하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강팀이라는 이미지를 좀 굳힐 수 있는 그런 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T1 장점을 내가 봤을 때 확실히 그 운영 쪽으로 강점이 있어. 어떤 거였냐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좀 최소화하는 능력, 상대가 타워 쪽으로 오지 못하게 거리 싸움 좀 하고 CS 손실 일으키고 타워 압박하고 이런 플레이들이 하나하나 주더라도 쉽게 주는 게 없더라고. 그게 약간의 좀 강팀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첫 번째 세트의 뱀픽은 괜찮았거든? 근데 조합상으로는 거의 사포킹이었잖아. 조합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었다고 봐. 왜냐면 상대의 완벽한 그 이니시 조합에 라인전에서 터트린다, 이거밖에 없었거든. 이게 뭐냐면 강팀의 뱀픽이었는데 이게 오늘은 막혔어.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물론 이제 프레디 프리온 준비성도 뛰어났겠지만 여기에서 조금의 좀 뱀픽에 좀 수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본인들의 그런 뱀픽 수정이 좀 일어났지. 그래서 2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빅토르 그리고 아펠리우스 후반 한타 확실하게 밸류가 좋은 이런 챔피언들을 뽑아주면서 안정적인 좀 후반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웠던 게 이제 두 번의 바론스들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더 빨리 T1이 이기지 않았을까. 상대 진라이즈 픽보다는 확실히 아펠리우스 빅토르 픽이 훨씬 더 강점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거기서 3세트 때 가면서 이제 라이즈 버려, 이런 판단력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잘했던 아펠리우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페이커에 또 잘할 수 있는 백스 픽 이렇게 가져오면서 환타를 보는 또 자르반 픽까지. 백스도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계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약간 내가 느꼈을 때 자르반 플러스 백스 약간 시너지였던 것 같아. 이거를 아마 연습 게임 때 많이 해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 혈전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뱀픽 수용 잘 이뤄내면서 마지막까지 좀 집중한 T1이 승리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수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수훈과 T1의 수호신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 진짜 넥서스, 진짜 테디가 나가고 테디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테디가 좀 떠오르는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넥서스라고 좀 불릴 만한 T1의 루마일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아펠리우스 명품 그 자체. 나는 이 선수 지금 이제 케이틀린도 배내야 되고 아펠리우스도 배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할 수밖에 없는 챔피언을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엄청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펠리우스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캐리하는 그림? 미친 것 같아. 진짜 잘하고, 월광포와 적중률이라든가 무기 사용도라든가 딜 때려박는 그런 그림까지 진짜 확실히 딜러다. 왜 내가 수호신 느낌을 받냐면, 난전 상황에서 있잖아. 한타
이때 좀 정신없거든? 모든 이니시 챔피언들이 본인을 본단 말이야. 아까 전에 그 모곤의 그라가스 플래시 배치기 궁도 잘 또 피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플래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선수의 그 원딜러스의 가치가 좀 나는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 어떠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딜을 넣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캐리하는 원딜러, 하이퍼 캐리 원딜러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구마유시는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혼자 단독 POG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위기 상황에서 이런 스펠을 어떻게 쓰고 그 상황에서 딜을 넣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진정한 원딜러. 사람들이 원딜러 가지고 뭐 숟가락이다 어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LOL은 있잖아, 후반 가면 결국에 거의 이제 원딜 캐리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당연히 이제 빅토르라든가 코르키 같은 미드 좋은 픽이 있기 때문에 미드 캐리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확률로 따졌을 때 원딜 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원딜러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구마유시 선수 칭찬했으니까 짧게만 보고 가면 캐리아 선수 왜 언급하냐. 라인전 정말 잘해. 뭐 물론 구마유시도 잘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서포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캐리아의 역할 너무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한타테 역할 진짜 잘해. 오늘 보면은 그 노틸러스도 잘했고 죽지 않으면서 궁 막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그 다음에 룰루, 와 변이랑 커져라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해주면서 끝까지 우리 원딜 내가 지킬게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구마유시한테 좀 발판을 마련해준 그런 제대로 된 서포터 역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오노 선수인데, 오늘 그 엄티 선수와 나름 정글 싸움 좀 치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트만 보면은 바텀을 2번 갔기 때문에 2대1 좀 판정승을 거둔 게 아닌가. 바텀 누가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메타잖아. 바텀 한 번 더 가면 이기는 그런 메타였는데 결국에 팀에서 캐리할 수 있는 구마유시랑 캐리아 선수를 좀 더 믿어주면서 결국에 나중에 또 득점을 해주면서 바텀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든 그런 수훈갑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타 때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르반 해보시면 알겠지만 E, Q, 그 다음에 플래시, 그 다음에 뭐 궁, 이거 소위 말로 뭐 기창풀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한타 때마다 그 코르키 암살 플레이, 와 이거로 그냥 오늘 충분히 POG 받을 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세트 때 오노 선수와 페이코 선수의 그 연계로 코르키를 계속 끊어주는 모습이 오늘 3경기에서 이 구마유 선수가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 그런 수훈갑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오노 선수가 내가 그 롤드컵 할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LCK에서 캐니언 선수와 대적할 수 있는 성장하는 기대치가 좀 높은 그런 정글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항상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선수 지금 1년도 안 됐어. 커즈 선수 나오고 엘림 선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노 선수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힐도 깔끔하고 상황 판단력도 좋고 한타도 잘하고, 아직까지는 패배한 게임을 안 봐서인지 몰라도 어떤 게 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은 페이커 선수만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페이커 선수는 오늘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 특히나 1, 2세트 같은 경우 라이즈 픽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었고, 빅토르로 무조건 이제 딜은 잘했지만 좀 약간의 잘리는 플레이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나 정말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맥스라는 픽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 왜냐면 솔랭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환상적이었단 말이야. 이게 요즘에 그 LPL이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잘 왜 썼지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오늘 백스란 픽은 페이크 선수의 또 새로운 무기, 이게 뭐 70번째 챔피언이라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새로운 챔피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새로운 무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극기 스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W 뭐 거리두기 스킬이라든가 이런 순간적인 이 플레이를 통해서 코르키가 멍 때린 상황이 나왔고 그거를 또 오노 선수가 연기해서 이렇게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좀 빛이 났다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우스 선수는 좋은 경험치 잘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좀 모건 선수 만나서 위험했는데, 모의고사 위험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그앤으로 죽지 않는 그앤 보여주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플레이주를 해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우스 선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건 같아.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직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이건 팀게임 부족 현상이라고 봐요. 아직 이 선수가 대회 경험이 많지 않고 사이드에서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어디까지 압박하고 빠져야 되느냐, 그런 타이밍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고, 이런 부분은 경험치가 쌓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T1은 시간 지나면 확실한 거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한 달 뒤에 T1 이거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오늘 좀 부족한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다듬어서 코칭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캐리라는 건 항상 원딜만 캐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뭐 미드도 캐리해야 되고 탑도 캐리해야 되고 또는 정글 서포트 다 캐리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5명이 다 캐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드 프리온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이제 멋진 경기 보여줘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그런 객관적인 전력차, 그 다음에 뭐 연봉 차이를 봤을 때 이 정도 경기력을 펼쳐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는데 확실하게 뭘 느꼈냐면은 정말 많은 그 준비를 한 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시즌 때 먼저 스크림을 빨리 시작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그게 뭐였냐면은 운영적인 그런 한타 플러스 운영의 이런 팀적인 색깔을 살리는 걸 준비해왔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먼저 좀 생각 드는 게 일단 준비를 잘해왔다. 어떤 거? 조합 준비를 좀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조합 준비를 잘해왔고 그 다음에 초반 운영, 설계 여기서 이 설계 같은 경우는 바텀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전령을 먹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거가 됐냐면 라인전을 빨리 그냥 끝내버렸어. 상대가 라인전이 좋은 픽들이 많았고 거기서 포킹 조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라인전에서 시간 버텨서 좋을 게 없었는데 그걸 토대로 빠르게 라인전을 끝내버리는 이런 판단 준비된 운영,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전이 주요하면서 게임이 본인들의 게임으로 갔다. 어떤 게임? 본인들이 잘하는 용 스택 쌓으면서 한타 그리고 운영 솔직히 운영도 아니야 워낙 한타가 끝이었지 왜냐면 카갈 조합을 통한 상대를 물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그 준비성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게임 첫 번째 게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라이즈 선택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라이즈가 오늘은 조금 게임을 하다 보면 아닌 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라이즈가 좀 아닌 날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요즘은 약간 그 캐리할 수 있는 픽이 좀 필요하다. 이게 게임이 아무리 초중반에 끝나는 게임이 될 수가 있어도 실제로 초중반에 많이 안 끝나기 때문에 결국엔 중후반에 갔을 때 어떠한 챔피언들이 캐리할 수 있는 뭐 하이퍼 원딜이라든가 아니면 밸류가 높은 뭐 미드라이너 이게 필요했었는데 2세트는 그게 좀 아쉬웠고 3세트에서는 이 코르키 픽을 좀 충원해줬는데 한 끗 차이로 좀 안 된 게 너무 아쉬운 그런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선수들 간단하게만 좀 넘어가 보면은 오늘 라바 선수 먼저 얘기하면은 진짜 그 갈리오 너무 멋있었거든. 그 영웅 출연 진짜 말 그대로 아직 내가 롤킹이다. 페이크 손 상대로 내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라인전 좀 힘들지만 한타 때 내가 캐리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카밀과 함께 잘라먹는 플레이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게 3세트 진짜 다시 말하지만 코르키 너무 진짜 한 끗 차이 조금만 더 슈퍼 발키리 잘 썼더라면 조금만 더 흥분 가라앉히고 포킹 위주로 천천히 좀 했었더라면 진짜 딱 한 끗 차였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한 끗만 더 잘했으면 라바가 충분히 캐리할 수 있는 그림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롤킹은 아닌 걸로 아직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라바 선수가 됐네요. 그리고 오늘 인상 깊었던 중에 한 명이 또 엄티 선수인데 엄티 선수가 확실히 그 팀의 승리 플랜?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가는 그런 역할? 충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바텀 쪽에 시팅해주고 용스택 잘 챙겨주고 그리고 2세트 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에고도 캐리할 만했어.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뭐 노티러스 죽고 했으면 어떻게든 됐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또 3경기도 좀 치열한 좀 경기 바텀에서 좀 주로 갱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엄티가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글 싸움 오늘 재미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모곤 선수 같은 경우 진짜 오랜만에 카밀 나왔는데 이 선수 카밀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상대팀한테 언제든지 우리 카밀 관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압박감 심어주면서 CS는 뒤지지만 한타 때 더 잘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라가스 같은 경우는 좀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아쉬움이 조금 있다. 잘했지만 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헤나 딜라이트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는 기량이 괜찮은데요. 헤나 선수랑 딜라이트가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그 헤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루스 같은 본인의 픽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딜라이트 선수는 확실히 이니시라는 그런 챔피언들의 좀 강점들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바텀 듀오라서 솔직히 구마유시 캐리어가 저는 좀 약간 압살할 것 같다.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이 챔피언 차이지 그렇게까지 좀 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첫 번째 바루스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바텀 듀오가 아닌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그런 네임밸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오늘 진짜 좀 3경기까지 가는 오랜만에 지금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좀 재밌는 경기를 좀 본 것 같고 양 팀 다 진짜로 최선을 다했던 플레이라고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드립이 아니라 정말 재밌었고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쉽겠지만 프레드 브리움 팬분들 그렇지만 솔직히 저 같으면 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프레드 브리움만의 색깔이 나왔고 이런 단점들을 더 레벨업 시키면 프레드 브리움 충분히 중위권까지 비벼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양 팀 다 수고하셨습니다. 끝.